네, 좀 쉬셨나요? 네, 이제 9장까지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10장, 11, 12장 이제 3간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5월 지금 둘째 주니까 셋째 주, 넷째 주, 6월 첫 번째 주까지가 아마 마무리인데 이번 주에 하고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수요일 날 그 아마 어린이날하고 석가탄신이 빠졌던 날 2시간은 제가 또 따로 보강주에 그 2시간짜리 그 강의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그걸 또 시청해 주시고, 만약에 이제 그 전에 또 대면 수업이 된다라고 하면 대면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장 이제 지시 및 보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지시 및 보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지시와 보고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생산적인 지시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의식을 갖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사의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시나 커뮤니케이션을 숙달하고 익혀야 되고요. 부하 입장에서는 책임을 다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숙달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의 지시 및 보고의 의의인데요. 의료기관의 운영이 잘 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은 우리가 관리자들이 목표에 맞는 효과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병원장님이 의료기관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계시고 그 병원장을 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는 이런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장님이 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시를 잘 내려주셔야 그 부하 직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 병원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이 잘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 자체는 정확하게 명령을 수용하고 시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장님이 뭐 R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O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O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병원장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병원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전부 다 다른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원들은 정확하게 명령을 수용을 해야 되고 시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의료기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한테 사실상 이제 주사 자체를 시간당 100cc를 넣지 말고 시간당 200cc를 놓으라고 했어요. 자, 시간당 200cc의 주사를 주입을 하라고 수액을 주입을 하라고 지시를 의사 선생님이 했는데 이 환자에게 시간당 50cc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수액을 이제 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적은 양을 공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당장 지금 수액을 많이 맞아야 되는데 이 환자가 수액을 적게 맞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쌓여서 기본적으로 생명 위험을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지시나 이런 그 오더들 자체가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때요? 환자의 목숨을 살리고 환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시 커뮤니케이션과 보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내용들 자체가 나와 있는데요. 지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시하는 사람이 직접 명령을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또는 핸드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게 하거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서 공지를 하거나 또는 구매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지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부하 직원들이 지시하는 건 아니고 직장에 대한 상사, 이렇게 상사 되신 분들이 부하 있는 직원들한테 사실상 뭔가를 지시하거나 또는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지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직접 명령을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인트라넷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뭐 인트라넷에 편람을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핸드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끔 하거나 또는 게시판에 공고를 해놓거나 뭐 사내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한다든지 저희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라고 아니면 뭐 저희 이렇게 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내부 결제를 통해서 이제 결제판에다가 결제 문서로 만들어서 결제를 올린다든지 또는 인사상담을 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시나 이런 명령이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관료제 조직, 그러니까 상하 계층에 대한 이런 관료제 조직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들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들 자체를 일관하는 게 이제 지시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시나 명령의 계통에는 우리가 이제 지시와 명령 자체는 최고 경영층의 조직의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면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최고 그 경영자 자체가 밑에 있는 말단 부하 직원한테 바로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병원에서 병원장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장님이 뭐 이쪽에 있는 구역이 청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청소를 하시는 미화부 여사님을 불러다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병원장님이 여기가 이렇게 청소가 안 됐네요 라고 해가지고 뭐 행정부장이나 원무부장이나 아니면 관리부장이나 총무부장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총무부장은 어때요? 뭐 총무계장이나 뭐 총무과장이나 이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해서 이 구역이 청소 안 됐다고 하니까 가서 미화여사님하고 살펴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명령의 연결이 잘 되어야 우리가 정확한 지시나 보고 체계가 확립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조직의 응집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매번 이렇게 청소가 안 돼가지고 청소에 대해서 병원장님이 그 미화 여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면 어때요? 이 미화 여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급여를 주고 있는 최고의 이제 그 상위 계층에 있는 조직의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최고 경영자인데, 그 경영자한테 계속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내 자신 자체가 뭐냐면 일을 못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의 연결이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이어져서 그 명령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조직에 대한 응집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료기관 내 업무 지시 연쇄 예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병원장이 있으면 그 병원장이 진료부장한테, 진료부장은 진료과장한테, 그 진료과장은 간호사한테, 환자를 케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장 자체나 그다음에 최고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병원장이 또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일할 때는 행정부장이나 행정부장은 또 과장에게, 또는 과장은 계장에게, 계장은 각각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제 업무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간호 파트들 같은 경우는 간호부장이 간호과장에게, 간호과장은 수간의사한테, 수간의사는 각각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시 명령의 중요성은 우리가 조직 운영에서 업무가 이런 수행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사와 부하는 굉장히 지시와 명령에, 또는 지시와 명령뿐만 아니고 보고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상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지시나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 자체가 지시를 내리는데 이 지금 방법 자체가 우리 의료기관이나 우리 이제 기관에 사실상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잘못되면 결국 부하 직원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직장 상사 자체가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 지시 내린 사람이 책임을 또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상사들 같은 경우는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지시나 이런 명령들 자체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직원들은 그 명령 자체를 받게 되면 명령 자체를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해서 사실상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 자체나 지시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상 이 지금 지시나 명령 자체는 내리는 사람 자체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을 했던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시를 할 때나 명령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구두상입니다. 야, 너 뭐뭐 좀 해. 김 과장 뭐뭐 좀 해. 이 과장 뭐뭐 좀 해. 박 대리 뭐뭐 좀 해. 이렇게 해서 이야기로 하는 구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면하면서 구두로 이렇게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전화나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서화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시할 때도 그냥
입으로 하게 되면 그 구두로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서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기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록을 보고 계속적으로 지시에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특별한 지면을 이용하거나 표준화된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서명령과 구두명령이 효과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서명령일 때는 사실상 명령을 직접 수령자 이외에 타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들 자체는 이 문서 자체의 명령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일 때는 자꾸 읽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어렵다 하면 반드시 문서화해서 명령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래의 진척사항을 통제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문서명령이 유리합니다. 결정된 방법으로 일을 이렇게 시키고자 할 때 이제 병원장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병원장이 사실상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이거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는 그냥 입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문서화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공식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책임을 명백히 해놓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문서화했는데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어, 너희들이 잘못했어, 나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훈두사무했을 때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공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책임을 명백히 해놓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서명령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으로 할 때, 구두명령으로 할 때는 간단한 지시나 조언을 해줄 때, 야, 너 이거 지금 바로 해결해야 돼. 이거 바로 좀 치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할 때는 사실상 어때요? 구두 명령 자체가 편하겠죠. 왜냐면 간단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통로에 뭔가 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놔 했는데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 문서는 이 지금 짐을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옮겨놔야 돼 라고 이렇게 문서화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시극히 간단한 지시나 조언을 줄 때는 구두명령이 편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 빨리 해야 될 시기나 빨리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전달하는 게 편하다는 거고, 문서로 행한 명령을 다시금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문서화했는데 그 문서화된 것을 잔소리 같지만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줄 때도 마찬가지로 구두명령이 편하다는 거죠. 그다음 수용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구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자가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문서보다는 문서는 너무 이제 공식화되어 있고 이렇게 책임을 너한테 질 거야 라고 이렇게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공식화하지 않는 그냥 구두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구슬리면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공부해라 하면 굉장히 싫죠. 근데 공부해라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공부 안 했을 때는 너 용돈 삭감이야 이렇게 이제 문서화 해놨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몇 등 이상, 전체 퍼센트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 되면 너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하고 이렇게 계속 구슬리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또 이렇게 자식한테 명령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명령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명령과 구두명령이 효과적인 각각의 경우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부하 직원의 이해 수준을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알아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빨리빨리 캐치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다 전부 다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를 받는 직원의 언어 수준이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프로파일이나 그 다음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에 맞추어서 지시를 해야지 이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과부하가 생겨서 지시나 명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업무 내용은 이런 간단 명료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하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나 내용을 담아서
정확하고 간단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즉 모델이나 뭐 표, 그다음에 통계 자료 등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업무과에서 업무팀들이 실수를 안 하게끔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업무팀에서 사실상 실수를 하는 것들에 대한 통계치를 상사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과에서 이렇게 실수를 계속하면서 우리 이제 일개나 아니면 현금 수납이나 아니면 카드 수납할 때 오류가 발생해서 병원에 손해를 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수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직장 상사가 얘기하면 어때요? 그 부하 직원들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실수했나 보구나, 실수 더 이상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하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부하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하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하는 게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장 상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덕목이거나 또는 부하 직원을 부하로서 생각하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일을 시킬 때도 이거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네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 또는 김 과장이나 김 대리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이 일은 자네한테 시키네. 그래서 자네가 한번 해보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야 여기서 너 지금 이거 못하지만 너 이거 한번 그냥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잘 되면 내가 너 이렇게 인정해 줄게 라고 그냥 부하 직원을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부하 직원 자체는 명령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하기 싫어할 거예요. 근데 부하 직원 자체가 명령을 받아서 하기 싫어하지만 어때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듯한 얘기를 하면 더 하기 싫겠죠. 근데 부하 직원한테 얘기할 때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잘할 수 있지만 자네가 특별하게 잘할 것 같으니까 일은 한번 자네가 해보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서 명령 자체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또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행할 시기를 이렇게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 부하에게 계속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도 만약에 부하 직원으로 만약 일했을 때는 직장 상사가 시키면 그 직장 상사가 딱 하라는 것만 또는 어때요? 그 직장 상사가 하라는 것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때요? 다시 또 물어보는 게 민망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그것을 알고 어때요? 부하 직원한테 순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시를 한다든지 또는 어때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알려주게 된다면 그 부하 직원은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시나 명령 자체를 잘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이렇게 유의사항을 지켜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시한 내용을 부하 직원이 반복해서 설명을 계속 해줘야 이 부하 직원이 계속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부하 직원들 자체를 계속적으로 저희 병원도 사실상 저희 업무과 직원들이나 또는 저희 부하 직원들한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부하 직원들이 나는 알아먹었는데 나는 이 지시사항을 할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잔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잔소리가 되지 않게끔 상사의 지시를 부하가 동참하고 또 알아먹었니?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이런 것들은 부하가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나서 이제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진 않지만 너 내가 이렇게 지시했지? 그거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부하 직원이 자기가 잘 이해했다라면 직장 상사가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부하 직원 자체는 어때요? 직장 상사에 대한 지시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에 대한 지시 자체는 10번 하기 전에 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제1치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 직원한테 최소 모두 10번 얘기하라는 거죠. 10번 얘기하면 부하 직원도 사실상 사람이라 직장 상사가 그렇게 똑같은 말을 10번을 지시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되지 않게끔 이런 이제 피드백을 잘 받아서 사실상 부하 직원 자체가 내 지시나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의 5가지 지침으로는 일단은 지적을 할 때나 지시를 할 때, 명령을 할 때는 긍정적인 자세를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지적을 해서 내 지시나 내 명령 자체가,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지시했던 명령이나 지시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 지적된 부분이 다시 똑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자나 아니면 뭐 전화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또 그 사람에 대한 예우 자체를 해줄 수 있다는 거니까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지적을 해야 됩니다. 뭐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는데 다 전부 다 한꺼번에 말하면 이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잘못했다고 했다더라? 그 헷갈릴 수도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부하 직원은 지시의 명령에 잘 따르려고 했는데 지적만 계속 하게 되면 직장 상사 자체가 어때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지시를 내렸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행할 때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할 때도 반드시 이런 5가지의 그 지침을 따라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있으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지시를 받을 때는 항상 상사를 똑바로 주시하면서 잘 청취해야 돼. 듣는 것만 잘 청취해도 어때요? 반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상사가 지시하는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사고 또는 겸손하게 개입을 해서 내가 이제 직장 상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직장 상사가 얘기한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는 이거는 틀린 방법인 것 같아. 근데 직장 상사가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따라야긴 하지만 이 직장 상사가 얘기했던 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팀에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직장 상사에게 조심스럽게 뭐 부장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팀에 나중에 되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또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상사인데 만약에 직장 상사가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 직장 상사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이 지시한 내용이나 명령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 개인 감정을 그 자리에서 표출을 하면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내가 그 전날 여자친구와 싸웠어. 그 전날 남자친구와 싸웠어. 근데 그 감정 자체를 직장 상사가 지시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다가 표출을 해버리면 안 돼요. 직장 상사는 내가 그냥 지시하고 명령을 내렸을 뿐인데 얘가 왜 그러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업무 지시 받을 때는 그런 개인 감정을 좀 자제를 시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시의 유의사항 자체는 우리 상사가 부를 때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하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상사를 봐주는 게 중요하죠. 상사가 지시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또는 말을 끊거나 방해하지 않고 청취를 한 후에 다 청취한 후에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내가 물어볼 게 있으면 그때 질문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내가 지시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서 우리가 지시나 명령 자체가 간단한 것이라도 반드시 메모하면 청취하고 정리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기재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 내용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설명이 다 끝난 후에 기록한 요점을 중심으로 상사에게 이게 맞는지 이게 맞습니까? 부장님 이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의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는 이런 확인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재확인 과정 자체는 지시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렇게 방지를 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대화 내용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서로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제출 및 마감 기한을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게 기한을 확인하는 것은 업무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네요.
상사의 지시나 명령을 되풀이하면 중요한 점과 의문점을 잘 생각해서, 그리고 의문점이 있다면 간단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재확인을 바로 해야 되고요. 제안이나 의견이 있다면 상사의 지시가 다 끝난 후에, 왜냐면 아까 말을 끊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다 지시가 끝난 후에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건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지시 및 명령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